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1.4% 정도 반등이 나왔고 다른 지수들 역시 1% 넘는 상승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시장 자체는 1차적으로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단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21선 정도까지는 상방을 도전할 수가 있는 움직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 자체를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가져가면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이평 위쪽에서 버텨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위쪽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윗꼬리가 잡히면서 상방을 강하게 V자 반등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즉 정리를 하자면 반등이 나올 만큼 1차 파동이 충분히 진행이 됐지만 반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저항선이 위쪽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강한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평행한 상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너무 전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위쪽에 저항을 막고 조정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도 계산을 해주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전 영상을 통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매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루 이틀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매수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일단은 나머지 현금은 들고 좀 기다려 주시면서 재차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이 부분을 차라리 돌파할 때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한 번에 분할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2차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현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자면 매수의 기간 자체를 너무 일간으로 이렇게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긴 타이밍으로 계획적인 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인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이나 내려오고 있는 21선이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때는 여기서 큰 비중을 좀 더 높여서 투자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가까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항 라인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오는 반등세가 약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밤사이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면 그때는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지수 투자를 할 때는 1차 매수가 들어가는 분할의 접근으로 시장을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MACD를 본다면 양전을 하기 직전의 모습이긴 하지만 애초에 0값 아래쪽으로 역배열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상 K값 자체도 80 가까이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강한 반전 신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서 아마 이러한 모습들의 이유는 매물대가 위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고, 역배열에서는 분할 매수의 접근 자체를 너무 짧은 시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기간을 길게 주면서 매수 타이밍을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오히려 상승폭 자체가 적게 나왔습니다. 낙폭은 크게 빠졌었는데 상승은 적게 나오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21선 자체가 상당히 가까이에 있고, 자, 그 부분을 저항을 맞으면서 윗꼬리가 잡히는 흐름이에요. 특히나 매물대 자체도 더 두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분할의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V자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201선 저항 라인 자체가 이격도가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까이에 붙어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보다는 21선을 돌파하기만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강한 반등이 이렇게 220선까지 나올 수가 있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매물대 자체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본다기보다는 짧은 반등의 시각으로 봐주시면서 짧은 반등인 만큼 하락도 급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개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어디서 매수가 들어가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201선과 21선을 모두 이탈을 한 상황에서 역배열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이 무너지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하방 파동이 진행이 됐고
맞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반전 신호 자체가 강하지가 않고 위쪽에 매물대도 멀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280선에서 강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80달러에서 강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235달러여서 충분히 투자 여력은 가능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1차적인 기대 수익 값은 280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기대값을 450달러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만약 무너졌을 때 전혀 손절이 나가지 못하고 장기간 물려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위험한 위치여서 이러한 부분들 내가 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가고 만약에 280달러를 맞고 떨어지더라도 또다시 2차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게 분할적인 접근을 해준다면 오히려 시장의 하방이 뚫리더라도 충분히 더 싼 가격의 물량을 담는단 마인드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위치에서부터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280달러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무너지게 됐을 때는 이 높은 위치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넣음으로써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전환이 되는 거냐면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물려버리는 상황이라면 그 매물 자체는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만약 시간 조정을 가져가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손절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서 들어왔다가 또 한번 무너지는 흐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본전 가격까지 오히려 올라오게 됐을 때 손절이 나가버리는 결국에는 보유만 하고 수익 실현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 왜냐? 신법 관리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싸졌다고 생각한 위치에서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내가 투자 컨셉 자체를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이 있는 280달러 라인까지 빠르게 1차적인 실현을 하고 빠진 다음에 재차 기회를 노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격대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매수가 들어갔다면 280달러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다시 2차 매수가 들어가겠다. 자,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나 컨셉 자체를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미리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테슬라 같은 종목이 만약에 반등을 하고 정배열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장기적인 수익률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기회가 왔다는 설명을 드렸었고 이전에 많이 무너질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조정 결국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다 털렸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왜냐? 심리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오는 상황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끝까지 보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저점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1차, 뭐 2차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던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재차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시는 방향을 통해서 정말로 큰 랠리가 오게 됐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분할적인 접근과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향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가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지지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방의 매물대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자, 떨어지고 있는 20일 매물대와 만난 이 구간에서 평행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하방에서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 부분이 바로 21선을 맞고 또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 지수들이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지만 위쪽에 있는 200일선과 51선 같은 중장기 이평을 맞고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술주들도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축배를 들기보다는 더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배 100을 넣는 그러한 식의 위험한 투자보다는 지금은 롱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조정의 추세가 우하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100이라는 비중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두신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매수 매도 주기를 짧게 가져가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길게 가져간다는 거는 만약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매수 포인트 자체를 이렇게 뜨문뜨문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반전이 되게 됐을
됐을 때야 매수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아가시는 방향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일간이나 3일 단위로 매수가 들어갔다면 결국 이쯤에서 평단이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8달러 정도의 평단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투자 컨셉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조금은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리고 상방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의 수익률의 영향도 꽤 크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방으로 다시 쏟아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200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시장도 조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침체 이슈가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설명 드리면서,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 막판에는 뭐 2, 3%씩 빼버리는 마무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축배를 들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시장을 주목해 주시는 게 필요한 흐름, 상황임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